자신의 아내를 부끄러워하던 한 남자가 중요한 모임에 애인을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굴욕을 당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내를 부끄럽게 여긴 한 남자가 중요한 모임에 애인을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굴욕을 당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가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알아보고 사랑운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아침 햇살이 비단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파악 가문의 저택 안방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35세에 자연미가 넘치고 사랑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가진 제이워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 남편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그 출장을 취소할 수 없어, 여보? 지이워가 속삭이듯 물었다.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낸 지 너무 오래됐어. 40세의 키가 크고 매력적인 민준은 완벽하게 빗어낸 머리와 성공을 외치는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를 보려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지우, 우리 이 얘기했잖아. 이 계약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놓칠 수 없어.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알아, 그냥 아이들이 널 그리워해. 나도 널 그리워하고. 잠시 민준은 마음이 약해지는 듯 보였다.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곧 돌아올게. 약속할게. 볼에 빠르게 입을 맞추고 민준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고 지우는 가슴속 공허함을 느끼며 남겨졌다. 민준이 고급채 오르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오늘 밤에 보자. 기다릴 수가 없어. 서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야. 나도 기다릴 수 없어. 한편 저택에서는 지우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결혼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랑, 그 친밀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결연한 눈빛으로 일어나 진호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답을 주지 않는다면 그녀 스스로 찾아내겠다는 결심이었다. 몇 시간 후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호는 서연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28세의 매혹적인 여성으로 우아한 몸매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웃음을 지녔다. 당신 아내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거 확실해?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녀의 깊은 데콜테는 진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진호는 오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너무 순진해. 게다가 아이들과 자선 활동으로 너무 바빠서 이런 걸 눈치챌 틈도 없어. 진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지우가 그의 서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텔과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남편의 불륜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쇄된 문자 메시지 더미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엄마, 아이들을 좀 봐주러 와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편 레스토랑에서는 진호가 잔을 들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잔과 잔을 부딪혔다. 우리를 위하여. 둘 중 누구도 인도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인물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눈에는 맹렬한 결의가 가득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번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바뀌는 밤이 될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에게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방에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흘린 눈물마다 새로운 결의가 그녀 안에서 자라났다. 어느 날 오후 메일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초대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민준의 회사 연간 갈라 초대장이었고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는 중요한 행사였다. 지우는 과거 몇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하며 그의 곁에 서 있던 것을 떠올렸다. 올해는 그가 그녀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다. 초대장을 손에 든 채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민준이 그녀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녀는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다음 날 지우는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몰로 향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고급 의류 매장을 돌아다니며 평소에는 입지 않았을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완벽한 드레스를 찾았다. 몸의 곡선을 완벽히 살리는 진홍색 드레스로 숨막히는 넥라인과 탄탄한 다리를 드러내는 슬릿이 있었다. 완벽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야. 한편 사무실에서는 민준이 비서와 함께 갈라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서연을 초대자 명단에 꼭 포함시켜 그는 비서의 못마땅한 눈빛을 눈치채지 못한 채 명령했다. 그녀를 내 개인 고문으로 소개할 거야. 박 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지요, 부인께서? 민주는 거친 제스처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아내는 오지 않을 거야. 이런 행사에는 절대 오지 않아. 이제 내 말대로 해. 날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갈라 행사의 밤이 찾아왔고 민주는 방에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턱시도를 조정하고 있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지우가 문에서 말하며 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는 돌아서며 얼굴에 놀람과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지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갈래 같이 가려고요. 우리가 함께 나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민주는 눈에 띄게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행사는 지루하고 그리고 말도 안 돼. 지오가 그를 끊으며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30분 후에 준비될 거야. 차에서 기다릴게. 민준이 항의할 틈도 없이 지오는 방을 나가며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서연, 문제가 생겼어. 그는 급히 속삭였다. 지오가 갈래 오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취소해줘야 할 것 같아. 취소라고? 전화 나토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분노에 차 있었다. 민준, 나는 이 기회를 몇 달 동안 기다렸어. 네 아내가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취소할 수는 없어. 네가 어떻게든 처리해. 전화가 끊기며 민준은 불가능한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그의 애인이 그의 존재를 요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아내가 동행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그는 두 여자 모두 그날 밤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준이 내적 갈등을 겪는 동안 지오는 주욕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고 스모키한 아이섀도우로 눈을 강조하고 드레스와 어울리는 진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는 키를 더욱 높이고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지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때가 됐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준이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것들을 정확히 보게 해줄 때야. 결의에 찬 마지막 눈길을 던지며 지오는 욕실을 나왔다.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그날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그랜드 호텔의 이벤트 홀은 금빛 조명과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연습된 미소를 띠며 모여들었다. 그런 가운데 민준, 파키 지오를 팔짱 끼고 입장했다. 속삭임이 금방 이어졌다. 평소 조용하고 수수했던 지오는 이제 눈부신 빨간 드레스를 입고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민준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민준, 정말 반가운 소식이야. 주요 파트너 중 한 명인 태호 킴이 외쳤다. 지오, 오늘 밤 정말 눈부시네. 지오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 전혀 보지 못했던 자신감으로 눈빛을 반짝였다. 고마워요, 태호. 이제는 제 껍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오가 손님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준은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언제든 서연이 도착할 수 있었고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마치 그의 생각이 그녀를 불러온 듯 서연이 입장했다. 상상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타이트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곧장 민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민준 자기야, 서연이 살며시 말하며 지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니오의 동료들에게 나를 소개해주지 않을 거야. 민준의 얼굴이 확연히 창백해졌다. 서연, 나는 네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그때까지 다른 그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지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서연의 눈과 마주쳤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 매력적인 젊은 여성은 누구인가요, 민준 씨?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다. 두 여자 사이에 끼인 민주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지우, 이분은 서연 씨야. 회사의 고문이야. 서연은 태도를 잃지 않고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뻐요. 민준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더군요.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고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악수를 했다. 흥미롭군요. 그는 당신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지될 정도였다. 주변의 손님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곧 작은 그룹들이 형성되어 속삭이며 벌어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민주는 필사적으로 지우를 데리고 떠나려 했다. 여보, 왜 우리 몬테로 가족에게 인사하지 않죠?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말해보세요, 서연 씨. 제 남편을 어떤 분야에서 고문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독점적인 행사에 초대받을 만큼 중요한 일이겠죠.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약간의 악의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여러 분야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건 좀 더 친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말이 끝나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더 이상 듣지 않는 척하지 않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지켜보며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고 있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친밀하다고? 자기야, 요즘 민준 씨가 얼마나 친밀하지 않은지 알았다면 네, 조언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민주는 당황하며 말을 끼어들려고 했다. 지우, 제발 여기가 장소도 아니고 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를 끊었다. 그럼 언제가 적기라고, 민준? 언제 나를 속여왔다는 걸 말할 생각이었어? 언제쯤 나에게 솔직해질 생각이었냐고. 홀 안의 속삭임이 더욱 거세졌다. 서연은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물러서려 했지만 지우의 시선에 막혔다. 아니, 너는 여기 있어. 어차피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렇지?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준이 신중하게 쌓아올린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를 동정과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 매우 소중했던 명예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눈에 서린 폭풍과는 대조적인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는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말을 이어갔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저녁을 방해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진짜 면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를 속일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에 정부를 데려올 만큼 뻔뻔한 사람입니다. 홀에는 죽은 듯한 정막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지우, 민준, 그리고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러니 지우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만약 여러분 중 그와 거래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과 함께 지우는 결혼 반지를 벗어 민준의 샴페인 잔에 던져 넣었다. 이제 자유로워졌어, 민준. 너와 내 조언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우는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 뒤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홀만이 남았다. 민준은 부끄러움과 놀라움에 얼어붙은 채 아내와 함께하던 그의 삶이 서울 그랜드 호텔 문을 나가는 순간 사라져가는 것만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갈라 이후 몇 주 동안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격동의 시간이었다.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극적으로 퇴장한 지우는 강인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어머니 해숙의 집으로 피신했다. 해숙은 딸과 손주들을 이 위기 속에서 망설임 없이 받아주었다. 엄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어느 날 밤 지우는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 부엌에서 흐느껴 울었다. 해숙은 세월이 준 지혜로움을 담아 딸의 손을 잡았다. 얘야, 사랑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하지. 하지만 네가 가진 줄도 몰랐던 힘을 보여줬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한편 박저택에서는 민준이 자신만의 지옥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의 결과는 금방 나타났다. 그의 전화는 파트너와 고객들의 연락으로 끊이지 않았고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를 철회했다. 날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 민준은 전화로 소리쳤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어.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미안해, 민준.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너와 연관되어 우리 평판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한편 서연은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갈라 스캔들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혼자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사진과 편지 사이에서 한 이름이 기억 속으로 떠올랐다. 이진호. 진호. 그녀는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걱정 없이 웃고 있었다. 지나가던 해숙은 그 이름을 듣고 멈춰 섰다. 진호? 이 씨의 아들? 그 사람에겐 몇 년째 소식이 없네. 지우는 기억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진호이가 국제신문에서 박가문의 스캔들 기사를 읽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우, 진호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기사에 실린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울, 그랜드 호텔을 나서는 순간 포착된 지우의 얼굴은 고통과 결단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그것은 진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망설임 없이 그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제트기를 준비해. 난 집에 돌아간다. 한편 도시로 돌아온 민주는 남아있는 자신의 사업 제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절망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이했다. 박 선생님, 그의 가정부가 알렸다. 서연 양이 와 계십니다. 민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이전에 자신감 있고 매혹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긴장한 듯 거의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 우리 이야기해야 해. 서연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려고? 민준이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가득했다. 사라져서 이 혼란 속에 나를 혼자 두고 나서 이제 와서?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 서연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동안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지우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집거실에 앉아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꿈을 다시 찾아야 할 때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그녀는 새 프로젝트의 제목을 타이핑했다. 재해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성을 위한 안내서.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작은 용기의 행동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미래는 그녀가 내면의 힘을 재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잊지 못했던 과거의 사랑도 다시 찾게 할 것이었다.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세 사람의 삶이 기로에 서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지우는 개인적, 직업적 재탄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진호는 몇 년 동안 무시해왔던 마음의 충동에 이끌려 도시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운명은 그들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게 할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공중에 떠올랐다. 서연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비밀이 그들의 삶의 흐름을 어떻게 영원히 바꿀 것인가? 민준박의 스튜디오는 감정의 전장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그녀가 간직해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민준, 나 임신했어.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민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임신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항상 조심했잖아.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분명히 충분히 조심하지 못했나 봐. 임신 3개월이야.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민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그의 세상이 더욱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와 명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책임을 마주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마침내 깨진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결단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나도 모르겠어, 민준.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혼자 하고 싶지도 않아.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지우오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 재에서 다시 태어나기는 개인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더 큰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지역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깨뜨렸다. 지우 파크. 그녀가 고개를 들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앞에는 진호 레이가 서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던 그대로 잘생겼지만 세월이 더해준 성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진호, 그녀가 일어서며 외쳤다. 믿을 수가 없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가 알아챌 수 없는 감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 일 때문에 도시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어. 그들은 함께 앉았고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지우는 실패한 결혼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호는 해외에서 보낸 시간과 사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난 네가 큰 일을 이뤄낼 거라고 항상 믿었어. 지우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는 그녀를 깊게 바라보았다. 지우, 내게 고백할 게 있어. 사실은 난 널 잊지 못했어. 이 모든 시간 동안 내 안의 한 부분은 항상 만약에 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어.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 진호에게 한때 품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다. 진호, 나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핸드폰 소리에 말이 끊겼다. 변호사로부터 긴급 회의 요청 메시지가 왔는데 민준이 이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만나자고 했다. 현실이 그녀를 다시 내리쳤다. 진호가 그녀 안에서 일으킨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술적으로 아직 결혼한 상태였고 두 아이를 고려해야 했다. 미안해 진호, 나 가봐야겠어. 그녀는 서둘러 물건을 챙기며 말했다. 하지만 계속 연락했으면 좋겠어. 진호는 희망과 체념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여기에 있겠습니다. 지우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미래를 조금씩 엿보기 시작했을 때 과거가 그녀를 따라잡은 것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우는 갈라 파티 이후 처음으로 민준과 마주했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한때의 강력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 채 단정치 못한 모습에 눈에 띄게 긴장한 민준은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지우. 그는 겨우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혼 조건을 논의하기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운명이 그녀에게 어떤 또 다른 충격을 준비해 놓은 걸까? 서연이 임신했어. 민준이 말했다. 그의 말은 사무실의 침묵 속에 돌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야. 지우는 마치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 분노, 고통, 배신감, 이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너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어.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마치 그의 손길이 화상을 입히는 듯 손을 뿌리쳤다. 지우, 제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시 동안 지우는 자신 앞에 있는 남자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허락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홀로 보낸 수많은 밤들, 가족보다 이를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들, 거짓과 속임수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일어나 심지어 그녀의 변호사조차 놀라게 할 만한 위험을 갖추었다. 네가 내 인생과 서연이를 어떻게 하든 이제는 나와 상관없어, 민준. 나는 여기에 우리의 결혼을 끝내고 아이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왔을 뿐이야. 그 이상은 없어. 사무실을 나서며 뒤에 무너져 있는 민준을 두고 나오는 지우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호였다. 오늘 저녁 식사 어때?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알아. 지우는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결국 우주는 그녀를 위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계획은 그녀의 내면의 힘을 다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세 명의 삶은 운명과 선택의 춤 속에서 계속 얽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와 새로운 삶의 책임을 마주하고 있었다. 지우는 새로운 장의 문턱에 서서 과거는 뒤로 하고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진호는 기다리며 지우가 마땅히 받을 만한 지원과 사랑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은 새로운 무언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지우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가능성으로 가득한 내일을 향한 길을 밝히고 있었다. 진호가 선택한 식당은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지우는 정각에 도착했고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인 심장이 뛰고 있었다. 진호는 은은한 촛불 불빛에 비춰진 조용한 테이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에는 억눌린 감정이 빛나고 있었다. 지우,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입맞춤을 했다. 너 정말 아름다워. 지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갑자기 다시 10대 소녀가 된 기분이 들었다. 고마워 진호. 이곳 정말 아름답다. 그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마치 그들이 떨어져 있던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민중과의 만남과 서연의 임신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호는 그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정말 유감이야, 지우.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돼. 지우는 한숨을 쉬며 무심코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이상한 건 생각했던 것만큼 아프지 않다는 거야. 마치 이제서야 민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없는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아.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항상 우리 둘 중 더 강한 사람이었어. 알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난 내 결단력과 어떤 도전에도 맞서는 능력을 존경했어. 지우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호,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어. 진호는 용기를 모으는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무서웠어, 지우. 우리 우정을 망칠까봐, 내게 충분하지 못할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내가 결국 용기를 내어 말하려고 했을 때 너는 민준을 만났고 뭐 나머지는 다 알잖아. 이어지는 침묵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놓친 기회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지우가 말을 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럼 지금 뭘 원해, 진호? 진호는 손을 뻗어 지우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로 가져왔다. 지금은 두 번째 기회를 원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지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하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그 일부가 되고 싶어.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가능성의 눈물이었다. 진호, 나. 그녀의 대답은 휴대폰의 날카로운 소리에 방해받았다. 그녀의 어머니 해숙이었다. 지우, 얘야, 지금 당장 집에 돌아와야 해. 해숙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여기 와 있어. 그는 상태가 좋지 않아. 술을 마신 것 같아. 지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과거를 뒤로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미안해, 진호.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가봐야 해. 가족 문제가 생겼어. 진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내가 같이 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고마워, 진호. 모든 걸. 지우가 어머니 집으로 서둘러 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이게 진호와의 새로 시작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집에 도착하자 지우는 민준이 현관 계단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해숙은 문 앞에 서서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준,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은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 고개를 들었다. 지우, 제발 너랑 이야기해야겠어. 나는 혼자서는 이걸 할 수 없어.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체념하며 고개를 끄덕인 뒤 집 안으로 돌아가 그들을 혼자 남겨두었다. 뭘 하는 거야, 민준? 지우는 물으며 그의 옆에 앉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모든 것.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아기 회사 너 없이 사는 삶. 지우, 내가 너를 속인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난 모든 걸 잃었고 이제 서연이 아기와 함께 외국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해. 여기서의 스캔들을 견딜 수 없다고. 지우는 동정심이 잃었지만 굳건히 버텼다. 민준, 미안하지만 난 이걸 도와줄 수 없어. 네 결정이 너를 이 지점까지 이끌었고 이제는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해. 민준은 절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 지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지구 반대편에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지난 몇 주 동안 발견한 내면의 힘을 찾았다. 진실을 말할 거야, 민준. 어른들도 가끔 실수를 하지만 그게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가끔은 가족이 다른 형태로 찾아오기도 해.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녀의 말을 음미하는 듯했다. 넌 정말 대단해, 알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도 넌 여전히 이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 지우는 이제 이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왔음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 난 항상 네 아이들의 엄마일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이엔 항상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 이제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민준이 패배감에 쌓여 있지만 어쩌면 조금 더 명확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며 떠나갈 때 지우는 마치 인생의 한 장이 마침내 닫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고 잠시 망설임 끝에 진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떠나서 미안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물론이야. 기다리고 있을게. 집으로 들어가며 어머니가 따뜻한 차와 위로의 포옹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지호는 오랜만에 미래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그 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서연이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한 손을 보호하듯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짐은 다 준비되었고 비행기 티켓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내일이면 스캔들과 비난의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도시의 밤이 내려앉으면서 세 명의 영혼이 각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얽혀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결정, 그리고 어쩌면 사랑과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침은 우리 주인공들의 삶에 가득한 감정적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맑게 밝아왔다. 지우는 일찍 일어났고 머릿속은 어제 일과 진호와의 미뤄둔 대화로 이미 바빴다.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중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호였다. 좋은 아침, 지우. 잘 쉬었길 바래. 11시에 공원에서 만날까? 호수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좋을 거야.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뱃속에서 설렘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긍정적인 답장을 보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한편 화려하지만 이제는 쓸쓸한 아파트에서 민주는 두통을 느끼며 깨어났다. 어젯밤의 과도한 행동이 남긴 흔적이었다. 지우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갈 때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피해왔던 번호를 눌렀다. 서연? 나야. 네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도시 반대편에서 서연은 마지막 가방을 닫고 있었다. 민준의 전화는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적어도 마지막 대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민준. 1시간 후에 쇼핑몰 카페에서 보자. 11시 정각 지우는 공원에 도착했다. 진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둘은 조용히 걸으며 호수를 내다보는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물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지우, 진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젯밤에 우리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내가 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를 지원하고
네 삶과 네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지호는 눈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진호, 지난 몇 달은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어. 내 안의 한 부분은 너와 함께 이걸 시작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다른 부분은 두려워.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상처받을까 봐.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맞섰다. 알아, 지우.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단지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심이라는 걸, 내가 여기에 남을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해줘. 지우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쌓아올린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천천히 해보자. 알겠지? 진호는 안도감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하는 게 완벽해. 한편 쇼핑몰 카페에서는 민준과 서연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 아이를 세계 반대편으로 데려갈 순 없어. 민준이 간청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동정과 결의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뭘 제안하는데, 민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정을 파괴한 다른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이곳에 머물라고? 이 아이는 이 모든 스캔들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시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민준은 좌절감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내가 너와 함께 갈 수도 있어. 우리 가족이 되어보는 거야.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민준,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넌 그저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 서연의 말은 민준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한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피해왔던 진실이었다. 네가 옳아. 그는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민준. 지금은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달라는 거야. 아이의 삶에 함께할 수는 있지만 거리를 두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민준은 눈을 감고 과거의 선택들이 주는 무게를 느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약속해줘. 내게 소식을 알려줄 거라고. 멀리서라도 아이의 삶에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약속할게. 서연이 말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한편 지우와 진호는 공원을 떠나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젊은 시절에 자주 찾았던 장소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저 아이스크림 가게 기억나? 진호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를 가리키며 물었다. 수업 끝나고 항상 여기 왔었지.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기억이 떠올랐다. 어떻게 있겠어? 너는 항상 같은 맛을 시켰잖아. 초콜릿, 아몬드. 그리고 넌 항상 내가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놀렸지. 진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향수와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눈빛에 비쳤다. 생각지도 못하게 지우는 발끝을 들며 진호에게 살짝 입을 맞추었다. 짧고 거의 수줍은 듯한 키스였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 지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나는... 진호는 더 길고 깊은 키스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둘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다. 미안해하지 마, 진호가 속삭였다. 난 몇 년을 이 순간을 기다렸어. 그 순간 지호의 전화 소리가 그들을 깨웠다.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이혼 서류가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였다. 지호는 진호를 바라보며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러 가야 해. 진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까? 지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이건 혼자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볼 수 있을까? 물론이야, 진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을게. 지호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인생의 한 장을 닫고 동시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졌다. 공항에서 서연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뒤에 남겨두고 가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한 손을 보호하듯 배 위에 올려놓았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의 주인공들은 각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다. 각자는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며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는 공식적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지만 새로운 사랑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준 혼자 아파트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현실과 삶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서연 비행기에 탑승해 미래의 아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밀과 후회를 함께 안고 있었다. 그리고 진호 지호에게 항상 주고 싶었던 사랑과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엮어 놓았고 이제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결정과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변화의 무자비한 주체인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그날 밤 갈래서의 로쿤밤 이후로 눈물, 웃음, 실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1년이 지났다. 지호는 새 아파트의 테라스에 서서 손에 커피를 들고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 재탄생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그녀의 극복과 자기 발견 이야기에 공감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부드러운 발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진호가 그녀 곁에 나타나 허리를 감싸며 목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좋은 아침 사랑아, 그가 속삭였다. 오늘의 큰 날 준비됐어?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준비는 됐어. 긴장되지만 기대도 돼. 오늘은 그녀가 몇 달 동안 끈질기게 준비한 재단의 개장식 날이었다. 재탄생 재단은 그녀와 같은 여성들이 독한 관계나 어려운 상황 이후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며 지호는 그녀를 여기까지 이끈 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진호와의 관계는 서서히 인내와 상호 이해를 통해 꽃을 피웠다. 그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무조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랑까지 얻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민준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지난 1년은 감정과 도전의 롤러코스터였다. 바닥을 친 후 그는 자신의 악마들과 맞서기 위한 힘을 찾았습니다. 치료와 익명의 중독자 그룹의 지원 덕분에 그는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고 과거의 실수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탄생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믿는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지속 가능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길은 험난했지만 오랜만에 그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애써 연이 보낸 마지막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1살이 된 그의 아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민주는 주간 화상 통화와 가끔의 방문을 통해 작은 니콜랏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소박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지호의 재단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적으로서도 아닌 그녀가 걸어온 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행사장에서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로 각자를 맞이했습니다. 진호는 그녀 곁에 서 있었고 그의 조용하지만 꾸준한 존재감은 그들이 함께 이뤄낸 모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민준이 들어섰을 때 공기 중에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성숙하게 그를 향해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와줘서 기뻐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었죠. 지호,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잠시 동안 둘은 함께 겪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시절, 나쁜 시절, 기쁨과 배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에 대한 쓴맛 대신 그들의 인생에서 그 장이 끝났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존감의 중요성,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가치,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힘에 대해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청중 속 진호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에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박수와 축하 속에서 지우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해숙을 보았습니다. 다시 찾은 사랑 진호가 그녀를 흠모하며 바라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황에 의해 변했지만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민준이 진심으로 박수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날 때 진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라고 말하며 그는 그녀를 홀의 테라스로 이끌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진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흥분으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내게 내 마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어. 그 이후로 매일 그 침묵을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운명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나는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사랑해 지우. 내 존재의 모든 걸로 널 사랑해.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을까? 지우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녀는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응. 1000번이라도 응. 진호는 그녀의 손가락에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사파이어 반지를 끼운 후 일어나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별빛 아래 서로를 안고 있는 동안 지우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길고 힘든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흘린 모든 눈물, 극복한 모든 장애물, 내린 모든 결정이 지금의 그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서연이 아이를 재우며 모성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화와 목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민주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결심했다. 그것은 언젠가 그의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곳 이 테라스에서 지우는 평생의 동반자로 운명 지어진 남자의 품에 안겨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삶은 그 모든 복잡함과 예상치 못한 전환 속에서 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모든 형태의 사랑은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의 선택과 그 결과를 직면할 용기가 진정으로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 지우와 진호가 파티로 돌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나누기 준비할 때 밤하늘은 더 나은 날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으로 빛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둘러싸인 지우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죄에서 다시 태어나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워져 희망과 사랑, 그리고 항상 그녀의 가장 큰 힘이었던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삶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